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최근 급등하던 이 코스피와 삼성전자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너무 많이 오른 탓일까요? 차익 실현의 이 매물들이 나오려는 조짐일까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매일매일 오를 수는 없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결과론적으로 우상향되는 이 주식을 잘 골라서 꾸준한 분할 매수로 가져가는 것이 투자의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근 고점을 찍고 주춤하는 이 주가의 방향이 어디로 바뀔지 저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와 미국의 이 전체적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특히나 금리와 이 주식의 관계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리의 방향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 인상 역시 그러한데요.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 하나 사면서 미국이 어떻고 이 미국 금리가 어떻고까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장기 투자를 하시면서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않는다면 상관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는 것인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왜 오르고 또 왜 내리는지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나 이 삼성전자에게 있어 외국인의 이 포지션은 상당히 중요하고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금리의 영향은 비단 삼성전자만의 얘기가 아니죠. 애플, 테슬라 등 최근 미국에 잘 나가는 주식 또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가를 형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0개월 만에 1%대를 회복해서 반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증시 랠리가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와 주가는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금리가 오르면 증시에는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지난 7일이었죠. 미국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08%로 전일 대비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금리는 지난 11월 미국 대선 이후로 0.9%대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10개월 만에 1%대를 회복한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확정이 되고 이 질서 있는 권력이양으로 약속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죠. 그에 따라서 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준점 역할을 하는 금리입니다. 채권 시장은 물론이고 증시에서도 10년물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금리 인상은 곧 주식시장의 하락세를 뜻하니까 말이죠. 그런 미국 국채 금리가 인상이 되기 시작했다. 바로 이것은 앞으로 투자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게 되면 랠리를 펼치고 있는 코스피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금리 상승에 따라 달러 약세의 흐름이 달러 강세로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우리나라 주가와 환율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큰데요. 원화 강세, 즉 환율이 낮아질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커집니다. 나중에 환율이 오를 것을 생각해서 환차익까지 염두에 두고 매수를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입장에서 삼성전자 한 주를 매수를 할 때 환전을 하는데 1200원이 드는 것과 1100원이 드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죠. 한국 주식시장에선 환율이 낮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환율의 흐름 역시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하는데요. 최근 하락세를 이어오던 환율이 반등을 보이고 있죠.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주가 모습과도 닮아 보입니다. 환율이 약세로 다시 이어진다면 코스피 시장과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라고 하죠. 이 페드가 예상보다 빠르게 매파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매파적이라고 하면 금리 인상을 말하는 건데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 연방준비제도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페드는 코로나 이후로
작년 6월부터 매달 국채를 8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을 400억 달러씩 사들여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왔습니다. 자, 그만큼 금리를 낮춰서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런 페드에서 갑자기 페이퍼링, 즉 양적 완화 종료 선언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은 혼란이 오게 되겠죠. 자, 특히나 이 주식 시장은 꽤 큰 충격을 받게 되겠죠. 자, 쉽게 말하면 현재 저금리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도 보면 금리가 거의 바닥이어서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이 대출 이자가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 자산에 투자되어 있던 돈들을 빼게 되겠죠. 부자들은 금리 인상으로 오히려 예금으로 다시 돈을 넣으려고 할 겁니다. 안전자산의 이율이 높은데 굳이 위험자산에 투자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미국의 애플, 테슬라, 아마존 등 최근 잘 나가는 주식들 모두 그리고 전 세계 증시가 모두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자, 그만큼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자, 하지만 이 페드가 한 번에 금리 인상을 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지난 2013년이었죠. 당시 버냉키 의장이 이 자산 매입 축소를 갑자기 발표했었던 적이 있죠. 자, 그때 발생했던 긴축 발작에 이 재현을 우려하는 것인데요. 자, 쉽게 말해서 양적 완화 종료 선언으로 인해 이 기준금리의 인상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와 증시가 급락하는 사태를 말합니다. 자,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요. 자, 최근 페드의 기조를 보면 양적 완화 종료 전에 시장에 충분한 신호를 주기로 했습니다. 자, 급작스러운 양적 완화 종료 선언으로 시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자, 견고한 경기 회복이 나타날 때까지 현재 수준의 자산 매입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말은 풀고 있는 돈을 걷어들일 때 갑자기 오늘부터 금리 인상이야 라고 하지 않고 이제 슬슬 올릴 것이다 라는 신호를 시장이 먼저 흘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도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겠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죠. 자, 아직까지는 코로나 사태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거나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미국 국채의 시장금리가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한 번쯤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지금 주가가 주춤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넘어 53달러까지 상승한 점은 경기 회복의 한 가지 신호라고 봐도 되는데요. 자, 기름을 많이 쓴다는 건 경제가 활발히 돌아간다는 것이고 전반적인 자원 수출로 인해서 신흥국들에 대한 시각도 좋아지는 것이죠. 자, 지금의 금리 상승이 좋은 금리 상승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자,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좋은 신호로 시장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경기 회복 국면이 이어지고 미국 물가도 상승함에 따라서 미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만약에 이런 상승세가 누그러지지 않는다면 미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하겠죠. 지금 현재 기준금리의 인상 계획은 없다라고 말이죠. 아직까지 시장은 유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가오는 14일이죠. 제롬 파월 연준의장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하죠. 이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 투표권을 가진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고용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실물 경기를 고려했을 때 현재의 유동성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연준의 발표 이후로 우리나라의 주가 역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 FOMC 결과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죠. 자, 그리고 어제죠.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상승하던 미 국채 금리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의 취임을 앞두고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미국의 블루 웨이브라고 하죠.
민주당이 상하 의원을 과반 이상 차지하면서 추가 부양책과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가오는 20일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자, 그에 앞서 14일 구체적인 부양책 윤곽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14일이면 현지 시간으로 14일이니까 우리나라는 15일이 되겠네요. FOMC의 정례 회의도 있고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 발표도 있습니다. 자, 어떨 것 같나요? 자, 이제 막 시작하는 행정부에게 찬물을 끼얹지는 않겠죠. 아마도 15일 발표 이후 다음 주부터 상승이냐 조정이냐의 방향을 잡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특히나 발표되는 이 경기 부양책의 내용에 따라 관련 주가들도 많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발표 이후 외국인의 동향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세계 제1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죠. 자, 어떤 정책이 나오든 이 반도체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삼성전자를 비교해 보면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지 못했던 삼성전자가 최근 급등을 연출하면서 이미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올라서고 있죠. 자, 사실 반도체 세계 1위의 기업이니까 개인적으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폭을 맞춘 것이 상당히 다행스러워 보이는데요. 자, 한편으로는 확실히 최근 과열되긴 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조금은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어디까지나 지표는 지표인 것이죠. 자, 주가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저 우량주를 차곡차곡 모아가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